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용 필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한 피부과 전문의가 강조하는 핵심 원칙들을 한번 쫙 정리해봤습니다. 자, 필러 시술 관심은 있는데 혹시 과해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죠? 아마 다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한 베테랑 전문의가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놨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 바로 단 하나의 아주 강력한 원칙에 있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황금률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항상 적은 게 더 낫다고 말하는 걸까요? 최소 용량으로 시작하는 게 그렇게나 중요한 이유. 전문의가 꼽은 5가지 핵심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필러라는 재료 그 자체의 아주 기본적인 특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히알루론산 필러는요. 이게 몸 안에 들어가면 주변 수분을 쫙 빨아들이면서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으면 예상보다 훨씬 더 빵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처음에 좀 부족하다 쉽게 넣고 나중에 보고 조금 더 채워 넣는 게 이미 과하게 들어간 걸 힘들게 녹이는 것보다 훨씬 쉽고 또 정확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해요. 바로 모양 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시술 직후 한 달만 예쁜 게 아니잖아요. 1년 혹은 그 이상 예쁜 모양이 쭉 유지되는 걸 원하죠. 최소량의 필러를 사용하면 우리 피부가 무리 없이 그 모양을 오랫동안 제대로 지탱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어쩌면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필러를 너무 많이 넣으면요. 그 무게 때문에 피부가 아래로 처질 수가 있어요. 특히 피부 탄력이 좀 떨어진 경우엔 더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웃거나 말할 때 그 필러가 부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오거나 뭉쳐 보일 수도 있고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적당한 양은 우리 피부의 자연스러운 구조를 지지해주지만 과한 양은 오히려 그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기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필러 맞았을 때 너 뭐 했어가 아니라 오늘 좋아 보인다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그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내 모습에서 조금 더 생기 있고 좋아 보이는 것. 그 미묘한 차이를 만드는 게 핵심인데 바로 최소량의 필러가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티 안 나게 예뻐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필러 유지 기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통 필러는 1년이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맞았던 필러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 위에 또 새 필러를 계속 쌓다 보면 얼굴이 점점 무겁고 부자연스럽게 부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누적 효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복 시술을 할 땐 더더욱 소량만 주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실제 사례를 좀 볼까요? 이 적을수록 좋다는 철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얼굴 상부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얼굴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눈밑이죠. 조금만 피곤해도 퀭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주범이잖아요. 전문의는 이 눈밑 고민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갈색 톤의 색소 침착일 수도 있고 얇은 피부 아래로 혈관이 비쳐서 보랏빛으로 보일 수도 있죠. 혹은 지방이 튀어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전문의가 진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여러 원인들 중에서도 90% 이상은 바로 볼륨 감소, 즉 눈밑이 푹 꺼져서 그림자가 지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꺼짐 때문에 필러가 아주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위의 문제가 사실은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됐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얼굴 하관이 처지는 문제, 그 원인이 뺨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을수록 좋다는 원칙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뺨 위쪽 볼륨이 빠지면 그 위에 있던 피부가 지지대를 잃고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팔자주름도 깊어지고 입가도 처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 바로 그 뺨 위쪽에
아주 소량의 필러로 기둥을 세워주듯 볼륨을 채워주면 아래로 처졌던 피부가 자연스럽게 당겨 올라가는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뺨이 빵빵해지지 않으면서도 얼굴 전체가 올라붙는 거죠. 정말 스마트한 접근이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얼굴 하부로 옮겨볼까요? 여기서도 이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팔자주름,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위인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팔자주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시술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피부가 처지고 주름 위로 살이 두둑하게 접히는 부적합한 후보의 경우 여기에 무작정 필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불룩해지면서 무거워 보이고 주름이 더 깊어 보이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경험 많은 전문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팔자주름 필러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필러 이동 현상이거든요. 필러가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위치에 있지 않고 자꾸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주름 윗부분만 더 튀어나와서 그림자가 더 짙어 보이게 되죠. 숙련된 의사들은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필러를 주입하는 층을 다르게 하거나 더 단단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턱입니다. 우리가 그냥 턱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이 턱이 무려 5개의 다른 부위로 보인다고 합니다. 턱을 앞으로 빼주는 무턱 필러, 턱끝을 뾰족하게 만드는 턱끝 필러, 턱선과 부드럽게 연결하는 옆턱 필러, 이런 식으로요. 각 부위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얼굴 전체의 균형과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해서 접근하는 게 아주 정교하고 맞춤화된 결과를 만드는 비결인 셈이죠. 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 얻어가야 할까요? 그건 바로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기준, 나만의 필러 철학을 갖는 겁니다. 결국 최고의 미용 시술은 뭘까요? 어쩌면 아무도 시술 받은지 모르게 그냥 너 요즘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듣게 하는 게 아닐까요? 적을수록 좋다는 원칙을 기억한다면 과한 욕심 대신 나를 가장 나답고 생기 있게 만드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최고의 자신을 연출하는 거죠.